촛불이 흔들리는 어둑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길게 끌렸다. 오늘 밤 우리는 삼국이 끝난 뒤 새로 세워진 진이 궁궐 아래에서 진실의 바닥을 들어 올릴 것이다. 황제가 미소 짓던 날 백성은 왜 떨었는가. 권력이 비단으로 포장된 칼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는가. 끝까지 보면 바닥돌 아래 숨겨진 이름들을 듣게 될 것이다. 용기가 있다면 지금 구독을 누르고 함께 내려가자. 이야기는 사마이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사마사는 일찍 눈을 감았고 직계가 없었다. 그래서 조정의 눈길은 자연스레 동생 사마소와 그 아이들로 향했다. 그러나 피와 예법은 늘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끌었다. 이 가문은 이미 승리로 황제를 세울 준비를 마쳤지만 그 승리 속에 미세한 금이 자라고 있었다. 사마소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형 사마염과 동생 사마유였다. 사마유는 명목상으로는 사마사의 양자가 되었고 형식은 완벽해 보였다. 사마소는 마음속으로 동생을 후계자로 밀었다. 형의 자리를 동생에게 돌리는 것이 의리라는 명분도 있었다. 의리가 칼집이 될 때 칼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보다 뜨거운 것은 자존심이었다. 사마염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찌 동생에게 천하를 준단 말인가. 그는 밤마다 대신들을 찾아다녔고 조용한 방에서 낮게 속삭였다. 순리는 나에게 있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나를 세우라. 그의 말은 포도주처럼 번졌다. 그때 한 인물이 손을 들어 보탰다. 이름은 가충이었다. 전장의 재능과 내정의 냉정함을 함께 가진 자였다. 그는 사마염을 세워야 한다고 단언했다. 동생을 올리면 형은 칼을 잡을 것이다. 피가 흐르기 전에 예법을 따르라.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황궁의 공기는 천천히 기우는 저울 같았다. 사마소는 오래 망설였다. 동생을 품고 싶었으나 형을 버릴 수는 없었다. 결국 결정은 형에게로 기울었다. 사마염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하필 그 밤 장대한 그림자가 저작거리를 지나갔다고 기록은 전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서라 불렀다. 하지만 어떤 상서는 종종 경고다.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북소리를 듣지 못했다. 통일이 이루어졌다. 오이 깃발이 꺾이고 천하가 한색으로 물들었다. 백성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러나 권력의 연회가 시작되면 검은 접시가 늘어놓인다. 사마염은 화려함에 마음을 풀었고 궁궐은 낮에도 밤처럼 반짝였다. 노랫소리와 웃음 뒤쪽에서 장부가 채워졌다. 황제가 내리는 은총은 때로 가표가 붙였다. 관직이 조용히 거래되었다. 들어오는 돈은 나라의 금고가 아닌 황제의 사사로운 방을 채웠다. 어느 날 한 대신이 직언했다. 전대의 암군과 비교하면 폐하는 더 깊다. 그들은 관직을 팔면 국고에 넣었지만 폐하는 그것을 개인의 금고에 넣는다. 말끝이 떨어지자 침묵이 이어졌다. 황제는 웃었다. 너는 솔직하구나. 그리고는 잔을 비웠다. 웃음은 넓었지만 귀는 닫혀 있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미닫이 문은 더 무거워졌다. 직원은 장식이 되었고 소문은 막이 되었다. 백성은 관청 앞에서 줄을 섰고 줄 끝은 늘 어둑했다. 맹자의 경고는 오래전 이미 적혀 있었다. 군주가 이익을 좇으면 그 나라의 숨은 먼저 짧아진다. 그 글귀는 서고의 먼지 속에 누워 있었다. 황제의 보물방엔 다른 책들이 가득했다. 보물은 반짝였고 글은 바랬다. 반짝임과 바램이 바뀌면 제국의 심장박동이 흐트러진다. 권력이 사익의 언어를 배우는 동안 북쪽에서는 다른 말이 준비되었다. 한과 위의 시절부터 여러 종족이 안으로 들어와 살았다. 이름은 흉노라 불리기도 했고 선비라 불리기도 했다. 그들은 빠른 말과 예리한 눈을 가졌고 때때로 억울함을 삼켰다. 억울함은 불씨와 같다. 공기가 마르면 언제든 타오른다. 현명한 자들이 상소를 올렸다. 지금 안으로 들인 이들이 겉으론 고요하나 눈은 멀리 본다. 그들의 말이 도로를 익히면 우리의 중심이 바람에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상소는 서랍 속에서 쓸려 다녔다. 서랍은 늘 그럴듯하게 잠겨 있었다. 열쇠는 웃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 사이에도 황궁은 즐거웠다. 고양이가 끄는 수레가 정원 사이를 누비고 대나무 잎이 깔린 길로 바퀴가 바스라지는 소리를 냈다. 궁녀들은 소금물을 흩뿌려 길을 올려놓았다. 황제의 수레가 반드시 그리로 오게 하려는 꾀였다. 아름다움은 길을 밝히지만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 외부의 위협은 늘 눈앞에서 작아 보인다. 안에서 새는 물이 발목을 먼저 적신다. 고을의 관리 몇이 밤길에 습격을 당했다는 보고가 속속 올라왔다. 억울함을 품은 이들이 관청을 덮쳤다는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조정은
그것을 작은 파문으로 여겼다. 호수의 수면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한 여성의 기고한 삶이 이 거대한 서사의 심장으로 다가온다. 이름은 채문이었다.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난세에 끌려갔다. 유표라는 남흉노의 귀인에게 첩으로 들어갔다. 세월은 길고 사연은 더 길었다. 그녀는 배웠고 견뎠고 기억했다. 기억은 칼보다 날카롭다. 채문이 다시 한번 운명의 문턱에 섰을 때 조조가 손을 내밀었다. 그는 큰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를 청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써내려갔다. 수백 권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글은 생존의 도구이자 복수의 씨앗이었다. 그를 읽은 자는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유표의 집에는 다른 아들도 있었다. 이름은 유연이었다. 그는 아직 어렸고 세상은 넓었다. 그의 발치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들은 황하보다 길었다. 억울함과 빼앗김과 꿈과 기다림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눈동자에 새겨진 것은 단지 가족사가 아니었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의 서문이었다. 조정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었다. 더 많은 이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을 정착시키고 세금을 받으며 안정이라 불렀다. 그러나 사람들이 뿌리를 내릴 때 땅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으면 그 땅은 곧 다른 말을 품는다. 안정은 간판에 적힌 단어였고 그 아래에서 불안을 키웠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술김에 흘린 말을 상관이 받아 적었다. 나는 붉은 인장을 보았다. 인장은 뜨거웠고 종이는 젖어 있었다. 그 옆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돈을 내지 못한 자들,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자들, 다음 달에 사라질 자들. 병사는 울지 않았지만 눈빛은 오래 젖어 있었다. 새벽녘 궁궐의 돌바닥은 이슬로 미끄러웠고 서고에서는 먼지가 흩날렸다. 가끔 황제는 직원하는 신하를 불러 농담을 던졌다. 너는 두려움이 없구나. 신하는 고개를 숙였다. 웃음은 다시 울렸다. 웃음이 잦아들면 늘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 속에서 북쪽의 말발굽 소리가 아주 멀게 아주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황제는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음악을 더 크게 틀게 했다. 종들은 비단 신을 신고 춤을 추었다. 그러나 가끔 그 신이 끈이 끊어질 때마다 궁궐의 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역사는 종종 작은 끊어짐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그것을 무너짐의 전조로 읽지 않았다. 그해 여름 서북의 변방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흉노와 선비의 말발굽이 국경을 넘어왔다는 보고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놀랐지만 황제는 잔을 들었다. 그들이 왜 우리를 해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의 귀는 이미 비단으로 막혀 있었다. 그 무렵 채문의 옛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이 흉노의 피와 한족의 피를 함께 이었다는 소문이었다. 그 이야기는 조정에서 불길한 예언처럼 떠돌았다. 피가 섞이면 시대가 갈린다. 노인들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북방의 기병은 어느새 서쪽 성곽을 둘러싸고 있었다. 병사들의 깃발은 먼지 속에서 휘날렸다. 그러나 진이 군대는 명령을 기다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명령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한편 황제의 옆에는 여전히 향기가 진했다. 그는 매일 다른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고양이 수레는 그 뒤를 따랐다. 대나무 잎 위로 소금물이 번쩍이고 바퀴는 그 위를 미끄러졌다. 그녀들은 서로를 질투했고 그 질투는 더 많은 금을 요구했다. 나라의 금고는 점점 비어갔다. 사마염은 어느 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얼굴은 자신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한나라의 누구와 비길 수 있겠는가? 곁에 있던 신하 유이가 말했다. 환제나 영제와 비길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얇았고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유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관직을 팔아도 그 돈을 국고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 돈을 개인의 곳간에 넣고 계십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황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대 같은 신하가 있는 지금이 그들의 시대보다 낫지 않겠는가. 웃음은 넓었지만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신하들은 황제의 웃음을 칭송했지만 그 안에 깃든 두려움은 아무도 잊지 못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돈이 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예언이 되었다. 진이 황궁은 금으로 번쩍였지만
그 아래엔 이미 금속이 녹고 있었다. 그 무렵 사마염의 아들들은 자라났다. 왕자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웃었다. 아버지의 자리 중 누가 차지할까? 어린 목소리의 장난은 곧 칼끝으로 변했다. 궁정의 바닥에 부드러운 융단이 깔려 있어도 그 아래에는 뼈의 그림자가 있었다. 북방에서 온 한 장수는 다시 상소를 올렸다. 폐하, 흉노가 우리의 성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적이 아니지만 곧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손을 저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더 많은 땅을 주면 되지 않는가? 인심을 베푸는 말 같았지만 실상은 두려움의 포장지였다. 한편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순찰대가 아닌 낯선 언어를 쓰는 기병대였다. 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도는 고요했다. 고요는 무관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조정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열렸다. 금잔에 술이 넘쳤고 무희들은 새벽까지 춤을 추었다. 황제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다. 그 음악 속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북소리는 이미 궁궐의 돌기둥을 타고 울리고 있었다. 시의 사마염은 때때로 서쪽 창문을 열었다. 그 너머에는 붉은 노을과 함께 먼지 구름이 일었다. 저것은 황혼인가 아니면 불길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곁에 시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이미 불가능했다. 진실을 말하면 목숨이 사라졌고 침묵하면 영혼이 시들었다. 시의 한편 흉노위 수장 유표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의 아들 유연은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진나라의 백성들이 억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복수의 불꽃이 자라나고 있었다. 채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슬픔은 흉노위 천막마다 전해졌다. 아이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피웠다. 그리고 유연은 그 불빛 아래에서 결심했다. 언젠가 나는 저들의 황궁을 넘을 것이다. 그의 말은 나직했지만 바람이 그것을 멀리 실어갔다. 수도에서는 흉노 귀족들을 위해 잔치가 열렸다. 황제는 그들을 손님으로 대했다. 그러나 그 손님들은 이미 내부를 보고 있었다. 황금기둥의 무늬와 병사의 배치까지 기억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진은 스스로 적을 초대하고 있었다. 시의 한 노시는 밤중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왕은 불을 쌓고 신하는 침묵하고 백성은 굶는다. 이 나라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다. 그는 그날 밤 종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기록은 거기서 끝났다. 흉노위 말발굽이 드디어 국경을 넘었다.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명령이 없었다. 황제는 여전히 궁궐의 연회장에서 웃고 있었다. 병사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해했다. 나라가 이미 자신들을 버렸음을. 시의 수도로 향하는 길 위에 먼지가 일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행진이었다. 유연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깃발에는 복수라는 뜻의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 글자를 비추었다. 시의 진나라의 궁궐은 여전히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새벽이 아닌 불길의 전조였다. 한 궁녀가 속삭였다. 오늘 밤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다른 궁녀가 대답했다. 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웃음 뒤로 먼 하늘에서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서쪽 성문이 불타올랐다. 붉은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종소리가 혼란스럽게 퍼졌다. 병사들이 달려나왔지만 이미 성문은 열려 있었다. 흉노위 기병이 화살비를 쏟아부으며 들어왔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환궁의 탑에서 불꽃이 솟구쳤다. 시의 황제는 연회복을 입은 채 계단 위에서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는 술잔을 떨어뜨리고 중얼거렸다. 누가 감히 천자의 땅을 더럽히는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금으로 장식된 의자마저 차가워 보였다. 사마염의 곁에는 몇몇 신하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한 신하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폐하. 이미 성벽이 뚫렸습니다. 피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황제는 고개를 저었다. 천자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말은 위험이 아니라 허망이었다. 북쪽의 하늘에는 말발굽이 그린 불빛이 퍼졌다. 유연의 군대가 궁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말 위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균형이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깊었다. 그에게 진나라는 단지 적이 아니라 한때 어머니의 땅이었다. 궁궐의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궁녀들과 환관들이 뒤엉켜 울부짖었다. 장식된 비단이 불길에 타며 하늘로 올라갔다. 그림자가 벽을 타고 달렸다. 사마염은 끝내 왕좌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부드럽고 확실하게. 새벽이 밝았다. 불길은 꺼졌지만 냄새는 남았다. 흉노위 기병이 궁정을 점령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왕좌에 다가갔다. 황제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다. 유연은 그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것이 역사의 도리인가? 유연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황제의 목숨을 거두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미 패자다. 죽음은 그에게 해방이 될 뿐이다. 대신 그는 진이 보물과 문서를 모으게 했다. 그리고 불태웠다. 이 불이 그들의 죄를 씻을 것이다. 그러나 불길은 역사까지 태워버렸다. 궁정의 한 모퉁이에서 어린 왕자가 붙잡혔다. 그는 울며 외쳤다.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이다. 병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를 데리고 갔다. 역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궁전의 별이 하나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수도는 며칠 만에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우물에는 재가 흘렀다. 불타버린 비석 위에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았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누구도 그 의미를 몰랐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다. 유연은 황궁의 옥좌에 앉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천막을 세웠다. 나는 왕이 아니라 복수의 메아리다. 그는 말했다. 그의 장군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유연은 고개를 저었다. 복수로 세운 왕국은 또 다른 비극이 된다. 나는 그걸 끝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은 한 사람의 의지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점점 더 욕망을 품었다. 금과 권력은 다시 손을 바꾸었다. 그리고 진이 유민들은 속삭였다. 왕이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그들의 말은 바람에 묻혔다. 그러나 바람은 항상 기록한다. 북쪽에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불과 피가 대지를 가르며 16개의 깃발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후 16국이라 불렀다. 역사는 다시 분열의 장으로 들어섰다. 진이 멸망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의 그 소식은 멀리 동쪽의 바다까지 퍼졌다. 학자들은 서책을 덮으며 말했다. 의로움이 없는 분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은 공허했지만 그 안엔 생존의 지혜가 있었다. 사람들은 폐허 위에서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다. 흙냄새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진나라의 남은 귀족들은 서로를 탓했다. 사마염이 방탕했기 때문이야. 아니, 대신들이 비겁했어. 그러나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결론은 같았다. 모두가 침묵으로 이 나라를 죽였다. 한 번도 칼을 들지 않고 천년의 문명이 무너졌다. 제문의 후손들은 흉노와 한의 경계에서 여전히 살았다. 그들은 조용히 땅을 갈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 글자는 슬픔이다. 그러나 기억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글을 썼고 바람이 그 종이를 날려갔다. 기억은 그렇게 흩어져도 사라지지 않았다. 몇 세대가 지나 유연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반역자라 했다. 그러나 진실은 둘 다였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칼이었고 또한 시대를 베어버린 바람이었다. 먼 훗날 학자 하나가 붓을 들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적었다. 사마이의 가문은 천하를 얻었으나 천하의 마음을 잃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권력은 비단옷처럼 아름답지만 안쪽에는 항상 피가 스며 있다. 오늘날 남은 것은 폐허와 기록뿐이다. 그러나 그 기록을 읽는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팔고 있는가? 관직이 사라졌어도 양심은 여전히 가표를 매긴다. 사람들은 그저 시대가 바뀌었다고 위안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 사찰의 스님이 이런 말을 남겼다. 인과는 천년을 돌아도 정확하다. 탐욕으로 세운 제국은 반드시 욕망으로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먼 세기마다 울렸다. 그 말은 진이 잿더미 위에서 여전히 들린다. 사마염의 마지막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궁궐의 복도 끝에서 고양이 수레가 다가왔다. 그 위에는 대나무 잎이 깔려 있었고
어릴 적 자신이 웃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렀다. 아버지. 우리가 판 것은 관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말에 황제는 눈을 떴다. 그러나 이미 아침은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경고다. 이익을 쫓는 마음. 두려움을 숨기는 미소. 침묵으로 책임을 미루는 습관. 그 모든 것이 제국을 만든 손과 같은 손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권력을 잡은 자는 탐욕을 잊지 못하고 약한 자는 그 탐욕을 용서한다. 그렇게 다시 비극이 짜여진다. 진나라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시에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진위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침묵으로 안정을 사며 두려움으로 평화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불씨는 항상 미소 속에 숨어 있다. 폐허가 된 궁전 앞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불탄 벽돌을 손끝으로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 돌들은 모두 사람의 피로 굳어진 것이야.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러니 언젠가 다시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지.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보다 이해가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먼지 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이 날렸다.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인의를 잃지 말라. 그 글씨는 맹자의 구절이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적힌 그 문장은 불타버린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땅에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 사람들은 진이 이야기를 잊은 듯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누군가가 말했다. 불은 사라져도 냄새는 남는다. 그 말은 과거의 그림자를 깨웠다. 불길은 다시 바람을 타고 번졌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을 보기 위해서다. 우리 안의 사마염, 우리 안의 유연, 우리 안의 침묵을 보기 위해서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손끝에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권력은 달콤하지만 냄새는 쓰다. 불을 쌓는 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탐욕은 천천히 미소로 다가오며 결국 자신을 삼킨다. 그것이 진나라의 운명이었고 인간의 본성이다. 언젠가 또 다른 시대의 역사가들이 이 순간을 기록하겠지. 그들이 우리를 뭐라 부를까? 정의로운 자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사마염이라 부를까?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역사는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묻자. 이 시대의 진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구독을 누르고 다음 장으로 함께 가자.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된다.